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17일 실시하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 각 영역들의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국어 영역에서 선택형 수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는 공통시험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이제 수학만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서 이제 선택형으로 실시가 됩니다. 자, 이제 새롭게 이제 한국사 영역을 모든 인문 자연 계열 모두가 이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여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수능 원서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좀 결정해 또는 확인해 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수학 가형과 나형, 특히 이제 자연계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수학을 가형을 선택할지 나형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한국사가 반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 반영 방법 또 가산점 여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탐구 과목에 이제 선택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신의 강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탐구 과목 선택 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제2외국어 및 한문이 이제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뭐 충분히 능력이 된다면 응시를 할지 이 여부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정을 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사가 의무화되면서 치르지 않게 되면은 아예 성적표 자체가 배부되지 않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원 선생님, 그 기본 계획을 보면은 이제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 어떤 점을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수능이 쉬운 기조로 계속 갈 것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의 평가를 치르다가 수능을 볼 때 난도가 약간 상승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수능을 생각해서 이 정도일 것이다로 쉬운 문제만을 준비하다가 약간의 난도가 올라갔을 때도 당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도 준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네, 지나치게 난도를 어떤 뭐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난도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해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 그 EBS 연계 교재 이제 EBS 교재 연계율이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EBS를 통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 EBS 연계가 이제 70%입니다. 네, 70%인데 이제 이것은 문항수 기준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45문항인데요. 70%를 문항수 기준으로 연계하면 이제 32문항 정도가 되고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항이니까 이제 21문항 정도가 연계가 되는데, EBS 연계 교재는 이제 지난해하고 달리 이제 인터넷 수능이 빠지고 수능 특강하고 이제 수능 완성 이렇게 두 개의 종류로 연계가 되는데, 수능 특강에서 이제 많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BS 연계 교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 교재를 모두 다 공부한다는 것은 또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EBS 교재와 어떻게 이제 변형, 뭐 기본 유형이 어떻게 이제 변형돼서 연계가 됐는지, 또 이제 EBS에 나오는 교재의 이제 지문들이 어떻게 또 이제 재구성되는지, 또 EBS 나왔던 이제 작품들이 또 어떻게 이제 좀 이해하고 감상하는 그런 이제 해석 능력이 있는지, 또 EBS 교재에 나왔던 자료들이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해서 문제 풀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수능 공부, 수능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 좀 기초를 두시고 난 다음에 EBS 연계도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수능 성적이 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중이거든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방송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7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적극성, 언어능력, 나눔입니다. 희망대학은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전형,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논술 우수전형,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방송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리포터나 외국 계열의 그 외국인들이랑 함께 인터뷰 같은 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TBS에도 EFM이 있는데 만날 수도 있겠다 네,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 상담은 이중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이지원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학생은 꿈과 끼가 상당히 많은 학생입니다. 특히 자신의 꿈을 얘기했다시피 방송계 쪽에서 펼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요. 특히 영어나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 쪽에 재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배려심이나 리더십도 있을 것으로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학생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전략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먼저 대입에 큰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 사항으로 본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80대 20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네.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수시에 높은 어떤 비중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그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유의미한 활동들이 있고요. 게다가 현재 모의고사 점수를 봤을 때는 학생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계속 성적이 향상된다면 정시에서도 경쟁력을 다시 갖출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네.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이제 수시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네.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꼽아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리더십이나 인성 등 평가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교과 성적도 관리가 잘 된 편입니다.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아봤는데요. 교과 성적 관리가 어느 정도 된 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 합격을 가기 위한 내신 성적이 워낙 상승된 편이어서 아무래도 학생이 한 활동이 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3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꼽아봤는데요. 학생도 지망에서 논술 전형을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사교육 영향평가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율에 비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4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한국지리 2등급, 세계지리 4등급으로 평균 3.17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3월을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수학 나영은 4등급 유지, 영어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11월과 비교했을 때보다 이제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수시 경쟁력을 높게 판단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어떤 정시에서도 경쟁력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좀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11월과 비교해서 영어와 한국지리 영역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상승세에 있는 영역은 계속해서 상승세로 가면서 특히나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영역에 대한 또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하셨듯이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있어서 학생들이 EBS와 연계된다고 해서 EBS 문제집만을 좀 기계적으로 푸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에서 학생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부족한 기본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할수록 기본 개념부터 챙기시기 바라고 탐구 영역은 특히나 기본 개념을 많이 찾아서 익힌 후에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과 성적 볼까요? 네,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은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 영어가 2등급, 사회가 2.15등급, 수학이 3등급, 국어가 3.25등급으로 평균 2.6등급입니다. 우리 네.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는 국어는 4, 2, 3, 4등급으로 등락이 있었고요. 수학은 3등급으로 유지, 영어는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문계열 학생으로서 국어 내신이 변동을 하면서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거나 성적이 향상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한 3등급이나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른 과목도 올라갈 곳이 있기 때문에 더욱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생의 생기부를 보다 보면 국어국문과를 희망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최소한 3학년 1학기 때는 2등급 정도까지는 올리는 것이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학생의 이 생기부 기록을 봤을 때는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과 의미 있는 또 활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쩌면 영어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1등급 이상을 받아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럼 한 등급씩만 더 올리면 되겠어요.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죠. 네, 화이팅!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비는 수상경력,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4개 영역에서는 뭐 이제 보통이다,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수상과 독서 기록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평가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네. 저 수행평가로 해야 돼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더불어서 이 동아리 활동을 연계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을 드렸는데요. 1학년 때는 방송반 활동을 했는데 학생만의 스토리나 개성이 없고 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가 좀 써 있고요. 2학년 영자 신부 기장을 했는데 기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리더십을 읽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또 영어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영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 많이 이렇게 봉사하는 형식으로 참여한 부분이 좀 두드러져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이 영어 능력을 어떻게 자기만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낼지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활동소개서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성장 과정을 담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나열하거나 활동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율활동과 봉사활동도 보통으로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활동에서 봉사부원을 활동하면서 봉사에 대한 의식을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또 동아리와 학습 멘토 활동에 대한 꾸준한 봉사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왜 이렇게 꾸준한 활동을 했는지도 생기부에선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잘 드러내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상 경력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독서 활동은 2년간 12권의 독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관련 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한 후에 독서 활동을 충분히 보완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영문학이나 일어 일문학 이런 쪽 어문학 계열을 권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어떤 그 고민이나 어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독서를 심도 깊게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학생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딜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이 1지망으로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전형, 2지망으로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논술우수전형, 3지망으로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KU 자기추천전형을 희망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전형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짚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학생이 1지망으로 지원했기도 하고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향후 전략을 짜기 위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이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이 이 1지망인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얼마만큼 부합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은 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를 드렸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예. 자, 아쉽게도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었던 성균인재 전형의 준비 상태가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전형은 모집 인원은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139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2015학년도 17.56대 1, 2016학년도 15.22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으로 통전형으로 진행되고요.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학업 소양이나 전공 적합성, 리더십과 성실성 등을 평가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1.13, 1.68, 2.42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고요. 1.00, 2.07 등급의 불합격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 내신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떨어질 수 있고 내신이 조금 뒤처지는 듯 보이지만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내신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죠. 근데 학생의 내신을 보았을 때는 충분한 내신은 아니지만 지원을 못할 내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희망하는 그 계열에 대한 어떤 전공 적합성이 생기부에서 매우 부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시는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어딘가요? 네, 추천 전형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은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6명이고요. 2015학년도 7.8대 1, 2016학년도 9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는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60과 면접평가 40으로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있고요. 인재상은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나와 있는데요. 인재상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서류를 꾸밀 때 이 인재상에 맞는 서류를 꾸미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의 경우를 보시면 서류 만점 100 중에 영어 영문학과 합격자 평균이 74.93입니다. 참고로 국어 국문은 91.67이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경우는 83.34였습니다. 이것은 내신 등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으로 보았을 때는 2.08, 2.86 등급 합격 사례가 있었고요. 2.15, 2.94 등급 불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신문방송학과보다 영어 영문학과 쪽에 유의미한 활동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고요. 내신에서도 영어 과목이 가장 우수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유의미한 활동을 했다는 어떤 표시는 생기부에 남아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이 어떠한 인재가 되었는지는 거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최선을 다해서 다듬고 본인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우리 학생 뭐 방송이라는 게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꼭 신방과를 가야지만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가 맨 앞에 얘기를 했지만 영어 관련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영어 영문학과를 가는 것도 참 우리 학생에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군데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데 네. 거기도 영어 영문학과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네. 영어 영문학과인데 또 다른 추천 대학으로는 국민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국민 프런티어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4명으로 2015학년도 7.5대 1, 2016학년도 13.29대 1입니다. 이 대학 역시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로 평가 요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면접 평가에 있어서는 제출 서류를 통한 질의 응답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 전형으로 국민대에 가서 면접을 봤었는데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과연 붙을까 싶었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붙었다고 1단계를 통과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이 과연 이 학생에게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상당히 집요하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사실은 좀 당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자소서를 통해서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일단 이 학생이 정말 괜찮은 학생인지를 면접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활동이 정말 의미 있었는지를 학생이 잘 정리가 돼야 면접에서도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진실임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는 합격자 평균은 2.75 등급이고요. 추가 합격자는 2명이었습니다. 2.43, 2.75, 3.27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었고요. 1.89, 2.43, 3.48 등급의 불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격 사례와 불합격 사례에서 2.43 등급이 동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역시나 활동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성신여대에 이어서 국민대까지 추천 전형을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정시로 가게 되면은 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죠? 국어 국어 공부. 공부를 국어 공부요? 예. 네.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일단 이게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그다음에 독서, 문학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학생이 어느 영역에서 약한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수능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문제만 푸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많이 보라고 조언을 하는 이유는 이미 풀었던 문제 정답을 다 기억하는데 왜 또 보라고 하느냐라의 의미가 아니라 기출 문제는 수능에서 학생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유형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푸는 이유는 이러한 지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답안이 구성되는구나를 파악하고 나면 그것을 갈고 닦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그 약한 영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약하다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출제 의도나 원리부터 파악하신 후에 문제풀이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그 80%라는 경쟁력을 수시해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 학생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한 내용들을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